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미 과열된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정될지 의문입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. 지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. 일단 세 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 네. 그리고 초고가 주택 소유자 이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지난달에 재정특위의 이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네. 기재부가 한 번 선을 보였었죠. 근데 그 보유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약해도 너무 약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, 실은 지금의 서울 집값 폭등이 뭐 박원순 시장 발언을 비롯한 촉매제도 있었지만 실은 그 전에 이 보유세 개편안이 너무 약했던 것 아닌가, 아마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로 어제 이해찬 신임 대표가 다시 한번 이 종부세 얘기를 꺼냈고요. 지금 나오는 상황에 따르면 아마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에하는 한 뭐 0.3%포인트 추가 세율을 더 얻는 뭐 이런 방안이었는데, 많게는 1%포인트까지도 종부세율을 좀 더 올린다든가, 특히 1주택자의 경우에도 몇 가지 줬었던 양도세 비과세 요건들의 혜택들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서면서, 글쎄요, 아마 지난달에 나왔던 안과는 조금 다른 더 훨씬 강한 이 종부세 관련 정부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일단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말이죠. 종부세율을 2.5%까지 올리는 방안인데 이명박 정부 때 3.0%, 참여정부 때였죠? 네, 3.0%였고 그게 이명박 정부 때 2.0%까지 떨어졌는데 그 중간 지점 2.5%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다면은 경우에 따라 3주택자 이상에 따라서는 다주택자의 한 0.5%포인트 세율을 더 뭐 얻는다라고 추가로요? 한다면 다시 한번 3% 종부세율을 볼 수가 있겠고, 지금 이번에 왜 종부세가 내년 같은 경우에 막 이대로만 쭉 가면 폭탄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,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 가격 현실화까지 얘기했단 말이죠. 그럼 공시 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거기에 종부세율까지도 오르고 여기에 중간에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도 오르게 된다면, 글쎄요,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만 가면 상당한 세금 폭탄. 그러니까 현재 이 보유세, 종부세의 이 상한선이 있습니다. 150%거든요. 즉 올해 뭐 100만 원이었다면은 내년에 막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250만 원 이상은 안 나는데, 아마 이 안대로만 쭉 가면 거의 이 보유세 상한선 150%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일단 여건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. 네, 과세 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올리는 건가요?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이고요.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이 기준이 되는데, 지금 뭐 몇몇 언론에서는 그 1주택자의 기준을 뭐 9억에서 더 낮춘다라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. 뭐 1주택자의 비율이 현재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도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다른데, 지금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뭐 15억, 뭐 20억도 거의 중간 단계 아닙니까? 그러니까 20억 이상의 이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추가로 더 올린다든가,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0.5%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그 세율에서 더 얻는다든가, 아마 이런 안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.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3년 보유, 청약 조정지구 대상지구 이상에서는 2년 실거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, 아예 실거주도 3년 실거주해야만 뭐 양도세 비과세를 준다라든가, 뭐 굉장히 강력한 뭐 규제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. 네, 고가 주택 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더 매긴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고가 주택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이냐?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,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. 뭐 20억이 비싼 집이냐, 30억이 비싼 집이냐 하는데, 현재 서울 평균 가격이 벌써 7억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,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릴 것이다.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시지가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른 거죠?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그냥 뭐 집값에다가 뭐 3%면 3%, 2.5%, 2%를 매기는 방식은 아니고요. 일단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6억 아닙니까?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서 그 6억을 일단 빼줍니다. 뭐 기본세 공제도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, 그럼 그 남은 돈에다가 그게 또 과표냐? 그렇지 않거든요.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, 현재는 뭐 그게 100%를 곱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나온 액수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이제 종부세 세금이 되는 건데, 일단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요, 가장 첫 번째 공시 가격을 지금 현실화한다는 거 아닙니까?
그러면 이제 반포의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실거래가 지금 30억에 30평형이 체결이 됐는데 실제 공시 가격이 지금 한 15억 4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50%로 잡혀 있죠. 이걸 이제 80% 높인다면 한 공시 가격이 이제 한 10억 정도가 더 훌쩍 올라가니까 이 부피도 커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시간을 두고 10%에서 뭐 80%, 90%까지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내년부터 90%로 그냥 곱하는 걸 올립니다. 거기다가 마지막엔 종부 세율까지도 네. 또 0.5%포인트까지 더 올린다. 그러면 처음, 둘째, 셋째가 다 오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종부세를 안을 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종부세율 자체를 올릴 뿐만 아니고 아니라, 네.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예. 과세 표준도 크게 늘어난다 이런 그렇죠. 말씀이신 공시 겁니다. 가격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다 올리는 거죠. 네. 네. 자, 일단 정부의 개편안 네. 지난달 6일에 발표됐던 그 개편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. 네. 자, 그렇다면 제출된 예정인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더 대책들이 다시 합쳐져서 네. 새로운 개편안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까?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제 이해찬 대표의 뭐 발언도 그랬었고요. 당정청, 장하성 실장, 뭐 이낙연 총재까지 다 왔을 때는 아마 새로운 안을 또 준비를 하려는 모습이 있었었고요. 지금 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들, 민주당 안들이 좀 강력한 안들이 있거든요. 또 김연아 의원 어제 나왔었던 네. 그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뭐 새로운 좀 강력한 안을 준비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네, 해봅니다. 이렇게 강력한 안이 나오게 된다면 네. 흔들리는 들썩이는 서울 지역의 집값 잡을 수 있습니까? 이대로만 간다면 굉장히 뭐 부담은 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은 2006년도의 경험이었었거든요.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올렸고 그때는 양도세도 또 강력하게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갇힌 큰 유동성, 과다 수요가 버티기를 돌입을 한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집값을 결국은 못 잡았었죠. 집값은 나중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잡힌 건데 지금도 이렇게 종부세로 해서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또 양쪽을 다 가둬놓는다면 이번에도 또 내부에 있는 막대한 유동성들, 그 네. 수요가 또 한 번 강력 반발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보유세, 종부세를 올린다면 이제는 좀 암시라도 취득세를 뭐 낮춘다라든가 앞으로 뭐 2, 3년 후에는 양도세를 떨어뜨릴 거라는 암시를 분명히 시장에게 명확하게 줘야 여기 안에 갇힌 그 과다 수요들이 막 과거처럼 그런 어떤 맹렬한 반발 대신에 그럼 뭐 이참에 먼저 탈출해 볼까 이러면서 공급이 다시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. 이 점은 뭐 정부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